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제법 비가 넉넉하게 와줘서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비가 넉넉하게 온 건 좋은데 또 강원도 산불 지역의 이재민 분들 더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성금이 또 많은 곳에서 오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강풍에 대한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산불을 막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처럼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날씨, 오늘은 날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반가운 분들과 얘기를 나눌 거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천기라고 그러죠, 천기. 네. 오늘 천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스튜디오에 크로마키를 해놨어요.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다 스튜디오 비칠 때 잠깐 보셨죠? 네.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천기를 누설하는 자들. 이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기상캐스터 이익선 씨, 그리고 현재 유일한 남자 기상캐스터 김수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줄 의욕 넘치는 남자 개그맨 김태환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네, 의욕만수로 또 왔습니다. 네, 김태환입니다. 네, 저 항상 집에서 잠자고 일어나자마자 날씨 확인하는데 오늘 또 캐스터분들 두 분 나오셨으니까 일주일치 한번 싹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런 사람 많죠. 김수현 씨 지금 현역이니까. 정말 많아요. 정말 주변에 이제 뭐 여행 계획 잡혔다 하면 이게 날씨가 저희가 전해드려도 지역을 꼼꼼히 해주진 않잖아요. 그 지역 네. 어느 지역, 어느 면, 어느 리로 가는데 그 지역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근데 제가 영화과를 나와서 주변에 방송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촬영 가야 되는데 여기 지역 어떠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가 비가 뭐 온다고 했다가 안 오거나 안 온다고 했다가 오면 좀 곤란하잖아요. 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지역 기상 정보 그렇게 디테일한 건 돈 받고 팝니다. 아니, 근데 지역만 묻는 게 아니라 몇 시에 와요? 몇 시에 그쳐요? 뭐 이런다니까요. 네, 맞아요. 아직도 많이 좀 물어보세요. 이익선 씨는? 그럼요. 제가 현업에서 손 뗀 게 언젠데. 아직도 물으세요, 아직도. 그만큼 사람들이 막 믿고 봤던 네. 이익선 기상캐스터의 날씨는. 네. 그렇죠? 자, 본인 소개를 좀 각자 부탁드리겠어요. 네. 선배님. 아우님. 네, 저는 지금 바로 옆 동네 YTN에서 유일한 국내 남자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이렇게 또 옆 동네에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많은 것들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니, 옆 동네가 아니라 바로 뒷건물이더라고요. 이웃 사촌이죠. 예. 네. 저 할까요? 네. 여의도에서 넘어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집에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여자 기상캐스터의 맏언니인 이익선입니다. 방송을 꽤 오래 했는데도 이렇게 생방송 오니까 막 떨리네요. 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네, 이 두 분 소개가 이렇게 짧으면 안 돼요. 이력이 또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또. 네. 먼저 이익선 씨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1991년 KBS 기상캐스터로 입사를 했고요. 네, 당시 대한민국 여성 최초의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각 방송사에서 여성 기상캐스터들이 맹활약하고 있지만 90년대 이전만 해도 기상캐스터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성 기상캐스터가 없었는데요. 이익선 씨가 여성 캐스터의 첫 포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성 캐스터계의 시조새. 용이죠, 용. 네. 그냥 전설. 네. 이후 이익선 씨의 날씨 예보는 단숨이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뉴스의 시청률 상승으로 직결됐고 이에 방송사들은 앞다퉈 여성 기상캐스터들을 고용을 했고 누가 더 미모의 기상캐스터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지가 해당 방송국의 경쟁력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선 씨의 유행어가 있는데요. 내일은 비. 요거 대신에
빨래 뭐예요? 널지 마세요. 라는 멘트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톱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셨습니다. 예. 아니 언제 이익선 씨가 빨래 널지 마세요 이랬어. 빨래 널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한번 듣고 싶다 그거요. 아, 그 해야 돼요? 오랜만에. 그러세요. 네? 할까요? 네. 빨래 널지 마세요. 그래 이거야. 야, 진짜. 그러면 진짜 빨래 안 널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한 건데 90년대는 건조기가 없었잖아요. 네. 지금 했으면 건조기 CF는 독점이네요. 네. 네. 그렇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일기예보는 그냥 이렇게 비가 옵니다 이렇게 했지 생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익선 씨가 비가 오면 우비를 입고 나오고 뭐 이렇게 햇빛이 쨍쨍이면 선글라스 끼고 나오고 그다음에 빨래 널지 마세요 이렇게 생활 정보를 줬단 말이에요. 네. 그냥 그런 아이디어는 저절로 나온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저는요, 제가 출연하던 뉴스가 2시간짜리 뉴스였거든요. 네. 근데 출근길이니까 아침 뉴스라서 예보를 5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 열 때 한 번, 한 20분 단위로 끊어서 5번을 하는데 이걸 매번 똑같이 하려니까 제가 지루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6시 초반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시청하실까? 그리고 끝날 때는 어떤 분들이 시청하실까를 막 상상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새벽잠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실 네. 거고 네. 또 그 이후에는 출근지가 먼 분들 그리고 점점 출근이나 학교가 가까운 분들 마지막에 주부나 어린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겟을 설정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해본 거죠. 뭐 비 오는 날 아침에는 네. 우리 어르신들 허리다리 아프시죠. 오늘 신경통 도질 날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다가 그치면 우산을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 마지막쯤에는 오늘은 잃어버려도 괜찮을 우산을 들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청층을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요. 편성 책임자였어. 그냥 기상캐스터계의 쇼호스트네요. 그냥. 네, 타겟층이 정확하네요. 네, 맞아요. 물론 저 김수현 씨는 이익선 씨 하는 그 기상 예보를 못 보셨겠죠? 못 봤죠. 아니 선배님께서 91년도에 이제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2011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20년 선배님이신데 20년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은 있어요. 어렸을 때 되게 너무나 김수현 어린이. 어린이일 때 많이 봤는데 네. 딱 저보다 20년 선배님이시라서 그래도 보긴 봤다. 네 보긴 봤죠. 그거는 김수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김수현 씨도 또 대단합니다. 네. 네, 또 우리 김수현 씨 2011년 네, 뉴스 전문 채널 YTN 기상캐스터로 입사를 했고요. 김수현 기상캐스터는 아침마다 잘생기고 훈훈한 외모와 부드럽게 감기는 목소리로 날씨를 알려주면서 인지도를 쌓았고 현재 국내 유일한 남자 기상캐스터입니다. 김수현 씨는 또 기상캐스터일 뿐만 아니라 현재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영화 대한민국 1%를 비롯해 포크레인 등에서 단역으로 출연을 했고요. 네. 드라마 연남동 539에서 극중 레인보우 성상담소의 소장으로 등장해서 국민 연기를 선보이며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아까도 봤다시피 광고에서까지. 저 방금 김수현 씨였구나. 네네네. 어머, 몰랐어요. 야, 몰랐어. 봤는데. 아니, 연기를 전공했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구나. 네. 어쩐지 이제 약간 배우의 향기가 난다라는 생각이 났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은 저 남자 기상캐스터가 단 한 명이에요? 네, 지금 유일하게 저 남자 하나밖에 없고요. 더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고 모범이 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왜 한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여기 단 한 명밖에 그러니까 없다니까. 네. 그 남자 기상 캐스터들이 그 하기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힘들다.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 힘든데 그 여건을 버티고 개발해서 이렇게 독보적인 새로운.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상캐스터뿐이 아니고 스포츠 뉴스도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전에 스포츠 뉴스 남자들이 한 거였어요.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많이 했죠. 근데 요즘은 다 여자들이 해요. 맞아요. 여자들이 더 똑똑해졌나?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해요. 대체 어떻게 기상캐스터가 되신 건지 두 분 다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먼저 할게요. 예,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원래 그 대학 시절에 리포터였어요. 예. 어린이 프로그램의 네. 리포터를 하는데 KBS에서 이제 그때 막 SBS가 생기고 하니까 KBS에서 있던 분이 SBS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석준 당시 기상 전문 기자가 하루 종일 365일 혼자를 감당해야 되니까 이거 나 죽겠다. 누구 사람 뽑아야 된다.
그래서 어떡할까? 아, 여자 한번 뽑아볼까? 그래서 그래, 한번 뽑아보고 아니면 말지 뭐. 그래서 방송 유경력자, 방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디션을 했는데 한 10명 안 나? 예, 왜냐면 방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불렀으니까. 그래서 아주 낮은 경쟁률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대로 뽑힌 거네. 그러니까요. 이게 방송사로 따지면 운이에요. 잘 뽑았으니까. 아, 제가 정말 좋은 운을 만났죠. 근데 수현 씨만 해도 경쟁률이 엄청났을 거예요. 예, 그렇죠. 저는 원래 연기를 아역배우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고 있었고 30살쯤 되니까 이 불안정한 그런 것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보자가 원래 시작이었어요. 그 아르바이트로 좀 MC도 하고 했어서 그렇구나. MC 쪽으로 조금 더 확장해보면 어떨까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 쪽으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나는 아나운서라는 캐릭터를 할 수 있는 연기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뭔가에 도전한다는 자체가 좀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등록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YTN에서 이제 남자 기상캐스터 뽑는다는 얘기 있어서 근데 제가 연기를 했던 게 조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좀 뽑히는데 오디션장에서 연기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기자 출신이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거든요. 근데 보통 아나운서 분들이나 이제 기상캐스터 분들이 준비할 때 하지 않는 것들을 좀 했던 공식이 거예요. 있지. 왜냐면 그때 그 대본 중에 그게 있어요. 그 겨울이었는데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이러면 우리 기상캐스터 시험 보는 분들이나 아나운서 시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분들은 네, 여러분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웃겨. 노래가 새는 날씨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죠 저는 원래 하던 대로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했더니 거기서 특이하게 본 거예요. 왜 저러지? 근데 저는 그때 시험 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 사람 왜 그래? 좀 오버 아니야? 했는데 저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개그맨 분들도 그렇게 하면 당연히 노래 나오면 하지 않나요? 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술 취한 연기 하라고 하면은 술 취한 연기 하면서 컬투한테 욕하고. 그러니까 좀 튀었구나. 네, 그런 분들 그랬어요. 네, 저 연기를 자기의 하면서- 장기를 보여줬네요. 네, 그래서 조금 입사하는데 도움이. 근데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전에 그랬어? 남자 캐스터만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그죠? 공군기상대 장교 출신들이 맞아요. 대거 특채로 들어와서 기상 맞습니다. 캐스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익선 씨를 기점으로 해서 여자 캐스터들이 쫙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김수현 씨밖에 없어, 남자 캐스터가. 앞으로는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뭐 다시 뭐 역전이 된다고 생각은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노력하다 보면 남자 기상 캐스터들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 정도. 아니, 진실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기상캐스터나 아나운서가 사라질 직업 순위에 들어가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는데 네, 네. 근데 우리 김수현 씨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어. 왜냐면 AI 예측이 안 돼. 어느 이게 풀지 보통 몰라. 기상캐스터들 수많은 예. 캐스터를 분석해서 그 패턴을 가지고 AI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패턴을 벗어나. 그러니까 계속 살아남아요. AI면은 그렇게 하겠죠.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이렇게 하겠죠. AI 시대에는 얼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기상캐스터 이걸 할 때 이익선 씨는 그 새로운 걸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해외 기상캐스터들이 하는 모습이나 뭐 이런 걸 분석해보기도 하고 막 이래요. 아니, 그냥 훔쳐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엔 솔직히 일본 기상청에서 하는 게 굉장히 정확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었지만 일본 기상청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되게 정형화돼 있어요. 네. 근데 가끔 외국 채널 보면은 와, 옛날 키신저 국무장관이 잠깐 기상캐스터를 하셨어요. 이게 직업으로 한 게 아니라 이벤트로. 예. 그리고 제가 기상캐스터로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얼마나 그걸 좋아하냐면 제가 비자 신청했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정말 기상캐스터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기상캐스터. 자긴 기상캐스터를 너무 좋아하는데 몇 년 원하냐고. 비자 신청하면은 그게 연도가 또 유리하구나. 유리하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만큼 기상캐스터들이 인기 직종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니 해외 기상 보면요 이렇게 구름이 많이 있다가 오늘 쾌청해집니다 할 때 CG니까 예. 하면은 구름이 촥 사라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 거 있어요. 맞아요. 야외에 나가면 뭔가 좀 약간 이벤트 같은 거 변수가 하거든요. 있죠. 네. 뭐 바닷가에 갔다 일부러 들어가지 말랬는데 굳이 물에 그쵸. 들어가서 파도도 한번 맞아보고 네. 얼음에. 그다음에 용인에는 에버땡땡에 가서 새로 태어난 그 아기 호랑이? 호랑이 네. 하면서
오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날씨가 어떠니? 네, 탈이 없답니다. 뭐. 그거 재밌다. 아니, 그 정도는 해봐도 저렇게 개가 달려들고. 그렇죠. 자기 애기를 안고 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김수현 씨는 어때요? 민소매 탁 입고 근육 한번 해볼 만해요? 굉장히 진짜 어울릴 것 위험하긴 한데요. 네. 그 여름 특집으로 얼마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가 또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좀 날 더울 때 한번 여러분 덥죠?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은 해보면 또 그거 재밌겠는데. 굉장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 러닝 입고 하얀 러닝? 그렇죠. 수영 붙이고. 괜찮다. 그러니까 여름에 더운 날 좀 많이 웃으시고 더위 좀 풀리라는 의미로 해보면 괜찮지 그리고 않을까. 너무 더운 날은 땀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야. 또 한 가지 재미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진짜 근데- 클로징에는 예술이겠네요. 미세먼지 괜찮아요. 해요. 아니 근데 기상캐스터들이 굉장히 바빠요. 이런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네. 사실은 우리도 방송 시작할 때 보면 기상캐스터는 한두 시간 전에 와서요. 미리 막 날씨 다 해서 멘트 맞아요. 작성하고 막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원고 다 직접 작성하고. 하는 네, 거예요? 원고를 직접 그 작성하잖아요. 하루 일과가 궁금해.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예전하고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출근을 하면 저희가 기상청에서 승인된 사람들만 이제 볼 수 있는 기상청 사이트가 있어요. 네. 들어가서 이제 예보를 이제 쭉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다음에 실황들 지금 현재 상황들이 어떤지 뭐 기온들은 어떻고 습도나 뭐 바람이나 어떤지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뭐 건조 이런 거 어떤지 좀 파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래픽을 의뢰를 해요. 보면 이제 날씨 뒤에 뭐 오늘 맑음, 뭐 서울 몇 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일기도 무슨 나오는 것들을 네. 이제 그래픽 팀에 의뢰를 해서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원고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씨도 하고 스튜디오에서도 하고 라디오에서도 또 날씨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같이 하기 때문에 쭉 그냥 날씨를 쭉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다고 사전 준비가 많아요. 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좀 더 복잡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뭐 그 날씨가 전문 아시죠? 텔레그라프. 그렇죠, 삑삑삑삑 하면서 오는 그 전문으로 실황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날씨 정보 위성 사진도 지금처럼 컴퓨터로 보는 게 아니라 따로 위성 사진만 수신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밤새 제대로 들어왔나, 몇 컷이 모였나, 보통 24컷, 38컷 이렇게 있는. 그게 모이면 요거 붙이고 그다음에 전문 확인하고 예보문 보고 그래픽을 의뢰하는데 우리는 저게 있었어요. 자막까지. 자막까지. 기억나세요? 옛날 자막은 쳐야지. 컴퓨터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모르세요? 그 슈퍼라고 필름으로 찍었어요. 그랬나요? 그거 모르세요? 나는 다 준비해 주니까. 그러니까 활자를 수천 개 활자가 있는 판을 가지고 정말 진짜 바빴구나. 진짜 일이 많으셨네요. 아니 그거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걸 부탁하는 거죠. 의뢰를 아니, 해서. 어쨌든. 거의 전해수공업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바빴다고요. 그리고 이게 보도국에 기상 쪽이 보도국에 같이 있으니까 이게 장마철 되면 이 사람들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바쁜 거야. 맞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기상캐스터들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제사 때 쓰는 돼지머리다. 왜냐하면 날씨가 순탄하면은 전혀 별로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재난재해가 닥치고 뭔가 악기상이 오면 그제서야 막 찾아 막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 때 올리는 돼지 머리 마냥 반짝 빛을 발한다. 그래가지고 재난재해 때는 뭐 밥도 굶어요. 밤새고 그죠? 야근도 하고 뭐 그러니까. 밤새도록 실시간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전달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신이 나 그때? 뭔가 일하는 존재감이 느낌이 드러나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아니 오늘도 신나셨어요. 지금 많이 하이톤이세요. 사실은 이제 간만에 새벽에 일어났어요. 간만에. 그렇지. 예, 이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 없잖아요. 예전에 날씨 할 때는 보통 한 새벽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때는 또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죠. 그 방송을 하는 또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본인의 스타일. 김수현 씨는 뭐 막 노래도 하고 그러대요. 춤도 추고 그러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노멀하고 좀 평범하게 정보를 좀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게 딱 김수현이 날씨했다 쳤을 때는 그냥 한마디만 들어도 오늘 날씨가 이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좀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노래도 조금 하고 의욕 넘칠 때 때. 연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더 시청자들이 많이 와닿을 거란 생각했어요. 아까 선배님께서 맞아요. 빨래 넣으세요 이런 것처럼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했었죠. 그럼 기상 예보할 때 쓰는 노래는 어떤 노래를 하는데? 뭐 하나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실제로 네.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좀 따와서 보면 좀 덥고 네. 자외선이 좀 많은 날이었는데 지금 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뜨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는데요. 이런 날에는 이런 노래가 생각나죠.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오! 정말 이렇게까지? 이렇게 네. 맞아요. 와. 네. 안 불려가요 국장님한테? 아니 무조건 난 전화 올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네. 뭐 모든 것들이 이제 호불호가 있지만 어.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선배님들도 그렇고 뭐 YTN이 좀 젊어졌다. 아. 재밌어한다 사람들이.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전화가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랬어요? 재미가 좀 있다. 날씨가 남자 혼자인데 좀 이상한 거라니까 좀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파격이라는 건데 맞다. 90년대에는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익선 씨가 파격이었지. 아니 그렇죠. 저는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지금 가장 기억나는 건 방송 중에 옷을 벗었던 거예요. 네? 옷을 벗어. 네, 옷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걸 상상하는 그게 아니라 왜 여자들 옷 중에 네. 니트인데 반소매 니트 위에 가디건 같은 소재 있잖아요. 뭐 네. 이런 거예요. 네,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이렇습니다. 하고 반을 벗어요. 그러면 이쪽은 반소매, 이쪽은 긴 소매. 네, 그죠? 일교차가 큽니다. 하루 중 낮과 밤의 기온차를 일교차라고 하는데 네. 20도 이상 벌어지는 날이 1년에 열흘을 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요. 오늘 같은 날은 건장한 남성이라 하더라도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옷차림 잘하십시오. 뭐 이런 거죠. 좋다. 귀에 쏙쏙 근데 들어오네요. 선배님 대단하신 게 예전에 했던 그 멘트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지금 또 하시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아니, 대단하세요. 16년을 했습니다. 16,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맛을 보니까 네. 갑자기 여기서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근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보고 싶은데. 직접. 근데 이럴 네.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어.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네. 생방을 저도 요번에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생방이 앞에 질문이 좀 길어지고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어져요. 네. 근데 보도도 똑같을 것 같아요. 보도가 약간 길어지고 하면 그렇지. 그죠. 날씨가 짧아진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뉴스 할 때 보면 네네. 뉴스 앵커들이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남거나 네. 넘겨. 날씨를 넘기라고. 그리고 기상캐스터가 알아서 또 시간을 다 해줘요. 아, 정말요? 그리고 짧으면 또 짧게 넘기면 또 짧은 대로 해요. 그래서 야 생방 중에 그 능력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캐스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안 된다. 저는 진짜 가장 신기했던 게 재용 MC가 58분에 네. 저는 진짜 미치겠거든요. 네, 네. 끝내야 하는데 계속 딱 치고 들어가갖고 딱 정리할 때 오늘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 저희가, 우리가 하다가 봤으면 그러면 긴급 상황을 한번 줘보자. 어? 네. 그러면 되잖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아,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네. 오늘 크로마키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고 있으면 뭐 늘려라 줄여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긴급 우리가 상황을 긴급 상황을 만들어드릴게요. 그래요? 알겠어요. 김수현 네. 씨부터 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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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살짝 근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들이 진짜 방송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많죠. 많이 많고요. 있죠. 특히 뉴스가 뒤에 뉴스가 아직 편집이 덜 됐거나 뭔가 사고가 나면은 인이어 끼잖아요. 그죠. 익수 씨 늘려. 그러면 이제 네, 네.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좀 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평소에 알던 상식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화면 안 넘어가고 당황하겠어. 그럴 때도 또 시간 끌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이리로 들어온다고. 아니 더 이상 저 뉴스 들어온 게 없으니까 그 날씨로 넘깁시다. 그 날씨로. 우리는 무슨 죄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자 이제 네. 부탁할까요? 네. 자 날씨 알아보죠. 지금까지 이런 하늘은 없었다. 이것은 하늘인가 터널인가. 요즘 하늘을 보면 정말 하늘이 맞나 싶습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득 메우면서 마치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서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기는 부드럽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3도, 청주 15도, 대전 16도, 부산 17도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미세먼지가 강해지면서 요즘 안구 건조에 걸리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자, 안구 건조, 안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공 눈물로 세척을 자주 해주시고 미지근한 물에 눈꺼풀을 마사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좀 늘려주세요. 늘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인공 눈물 세척 그리고 미지근한 물, 눈꺼풀 마사지. 여러분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려도 충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황사용 마스크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KF 코리아 필터라고 하죠. KF 필터 8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셔야지만이 이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안 들었어. 더 늘려. 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거 개인위생. 여러분 손 닦는 법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닦을 때는 앞뒤로 쭉쭉쭉 비벼 닦아주시고 뒤쪽까지 손을 이렇게 비벼 닦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손목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경우 있는데 손목에는 분명히 먼지들이 있기 때문에 닦아주시면 좋고요. 집에 들어갈 때 와, 대단해요. 와, 이런 걸 가져가라 하시는구나. 대박이다. 짓궂으시네요. 자, 네. 들어오시고요. 선배가 보기 어땠어요? 선배가 아, 보기. 너무 잘해요. 너무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AI가 예측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까지 이런 하늘은 없었다는 그러게 걸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AI가. 네. 대단한데요. 마스크 정보 오늘 알았어요. 대단하다, 대단해. 멋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 순발력이 기상캐스터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 맞는 것 같아요. 싶어요. 후배 잘한다고 막 그러면서. 네. 그새 옷을 또. 준비했어. 야만 가져가세요. 좀 해볼까요? 부탁해요. 아, 또 간만에 한번.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그렇게 순발력이 나와요? 아, 이게 사실 뭐 이런 경우가 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날씨에 관련된 생활 상식들을 항상 익히고 있으니까 네. 뭐라도 얘기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평소에 돼요.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많이들 좀 보고 네. 신입 때는 좀 안 그러죠. 만약에 늘려주세요 그러면 네 늘려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인이어와 대답하는구나. 실제 말하는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근데 김수현 씨 하시는 거 보니까 뻔뻔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익선 씨,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네. 네, 오늘 강력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있습니다. 이 기압골의 영향 때문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봄비라고 하기엔 조금 과하죠. 60mm 정도의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얌전한 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돌풍에, 바람에, 천둥, 번개까지 치겠는데요. 물론 봄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유독 심한 곳이 바로 영동, 영남 해안지방입니다.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이곳에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초속 10에서 16m 정도면은 큰 바람, 그러니까 큰 나무의 이 몸통이 좀 흔들릴 정도고 우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m만 더 했으면 태풍인데 초속 17m부터가 태풍을 기준하는 가름선입니다. 자, 오늘 영동 지방에서는 바람 피해 없도록 간단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온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과거로 빽했습니다. 서울이 아침 기온 영하 0.3도인데요. 2월 상순에 해당하는 기온이죠. 그리고 대관령은 영하 3도. 어제 내린 눈이 결빙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때 아닌 한파가 언제쯤 풀릴까요? 아, 벚꽃 추워집니다. 기온이 평년을 기준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요즘 한낮의 기온이 한 17도쯤 돼야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방송사. 형 이름 많대! 네. 생방송 중에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자, 한낮의 기온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서서히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주말 휴일 동안에 싸늘하니까 바깥 나들이 하실 때는 옷차림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야, 이렇게. 너무 또 안정적이야. 그러니까요. 선배 방송 어땠어요? 정말 그 아직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 당시에 그 날씨 했던 거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넣어서 하시는 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그러니까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숫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쵸. 바람이 어느 정도 바람이다. 그렇죠. 이 나무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다. 태풍의 기준은 뭐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데 다 있어요. 네. 제가 정말 좀 난감하게 하려고 한파라고 했는데 제가 덥다고 하고 들어갔거든요. 야, 그걸 그냥 정리해버리네요. 그냥. 역시 베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크로마키 앞에 서보니까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네. 네. 그 잠자고 있던 그 감각이 스멀스멀. 네.
스멀스멀 기어 나오면서 아, 녹슬지 않았구나. 뭐 외국에서는 뭐 러닝도 있고 하고 애도 안고 하는데 네. 할머니도 할 수 있겠구나. 네. 그 생각했어요. 좀 그리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날씨 예보 하다 보면 날씨가 진짜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길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그 항의 전화 이런 거. 일반 분들이 안 맞잖아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적은 없나요? 많죠. 많아요?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비가 예보를 계속 한 거예요. 네. 기상캐스터들이 그러면 비 온다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저와 저희 팀장님 그리고 기상청에게 합의를 해서 네. 언제쯤 그래도 이제 거의 내렸다. 이 레이더상으로 비구름이 거의 다 들어왔다 해서 1시간 안에 비 내립니다 했는데 안 왔어요. 또 전화 오죠. 그럼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가끔 좀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은 좀 날씨에 예민하시기 때문에 근데 전화 오면 이제 최대한 친절하게 말씀드려요. 약간 네. 너희들이 비가 온다고 해서 물 안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나오면은 최대한 친절하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결국은 너희도 바쁘구나 하고 약간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저희 마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리고 저 전에부터 그런 얘기 있었잖아. 기상청 놀러 갈 때 비 온다고. 소풍 갈 야유의 때. 날 비 온다고. 기상캐스터들이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채널도 많아지고 네. 날씨를 어느 소스가 여러 군데가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맨날 3개 방송사의 날씨를 사람들이 주로 봤잖아요. 그렇죠. 이건 피할 수도 없어요. 네. 어디 나가면 딱 째려보잖아요. 예. 어머 어떻게 하냐면 네. 이익선 아닌 것처럼. 네. 고개 푹 숙이고. 이익선 아닌 것처럼 뭐 이상한 표정 짓고 고개 푹 숙이고 그러고 그래도 돌아다녔죠. 워낙에 유명한 캐스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씨에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날씨라는 게 생방이잖아요. 사실 바로바로 소식을 전하는데 갑작스러운 좀 생리 현상 때문에 곤욕스러웠던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있어. 잊혀지지가 않아. 네. 그 감각이 또 살아나려고. 저 무슨 대장 내시경을 해야 돼서 그 전날 그 4리터인가 뭐 마시잖아요. 네네, 그죠. 왜냐면 근데 방송을 빠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일찌감치 뭔가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갔는데도 딱 스탠바이 했는데 신호가 왔어. 근데 힘든데 이거.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네. 이게 그 근육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 덜덜덜덜 떨리고요. 땀이 막 줄줄 그럼 흘러요. 식은땀이 막 나지. 그리고 그 진짜 몸이 떨려요. 이게 막 그걸 했어요. 네. 어떻게 간신히 했어요. 딱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걸을 수가 있나? 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다가 이렇게 조금씩 걸으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익순 씨 왜 안 나가요? 그래서 다리 쥐가 났네? 그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우, 당황스러웠을까. 정말. 예. 그죠. 이 고통은 정말. 이영임 씨님은 네. 더 있었을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왜냐면 길잖아요. 기상캐스터들은 더 힘들 것 같은 게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있잖아.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넘기면 되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정보 프로그램이나 뉴스는 좀 그렇지만 정보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화면을 넘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이제 리포터 보시죠. 그러면 몇 분이 있어. 그리고 저도 이런 경우에요. 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나 안 올 수도 있어. 바로 우사인 볼트 되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그런 경우죠. 맞아. 김수현 씨는 어때요? 뭐 저도 이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이제 뭐 선배님께 말씀해서 그런데 비염이 좀 있어서 재채기가 좀 심해요. 근데 스튜디오 들어가면 재채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좀 딱 직전에 기침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앞에 그 앵커가 계속 글 읽는 그런 다음에 저로 넘어오면 재채기를 못하니까 두려운데 그래서 항상 생각해놔요. 만약에 재채기 나면 애드립을 쳐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미세먼지 만나면 애취했다면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상이 안 좋습니다. 만약에 겨울이다 애취했으면 저도 이렇게 감기 걸렸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놓는데 다행히 빨간불 딱 켜지고 이 긴장감이 도니까 난 적은 없어요. 근데 나가면서 이제 애취해가지고 앵커분들이 약간 당황스러운 적은 있었는데.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재채기 난다. 여름이다 그러면 햇볕 알레르기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생활상식들 항상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AI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어떻게 뻔뻔하신 것 알아? 같아요. 그렇죠. AI는 기침도 안 하죠, 사실. 뻔뻔하게 잘한다. 아이,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네. 그러니까. 대단해요. 네. 근데 이익선 씨는 전도연 씨하고 무슨 또 사연이 있었다면서요? 참 그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가 돼 있으면 기회가 온다는 말을 제가 그래서 알아요.
그때 그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였어요. 근데 연예가 중계 전도연 씨가 진행하셨을 때인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전도연 씨가 못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방송국 안에서 메이크업이랑 이게 다 돼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대타로 급히 대타로 갔는데 생방송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IMF가 와서 방송사가 굉장히 살림살이를 아주 줄여야 될 때였는데 출연료 지급 잘 못할 때. 아주 저렴한 출연료로 저는 할 수 있었어요. 연예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 1년 5개월 했어요. 예. 오래 하셨네요. 1년 5개월 했어요. 리포터 출신인데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죠. 뭐 사실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왜냐하면 날씨는 상반신만 나왔어요. 저희 때만 해도 요새는 전신이 나오잖아요. 네, 전신 나오고. 저희 때는 밑엔 청바지 입어도 됐었다니까요. 자켓만 그때 걸치면 상반신만 나왔고. 상반신만 나왔어요. 근데 연예가 중계는 풀샷에다가 맞아. 배꼽 티에다가 네. 평생 입어본 적이 없는 배꼽 티를 입고 내 배꼽 어떻게 나오나 이럴 줄 알았으면 11자 근육 키워놓을 걸 이러면서 쉽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약간 그런 또 장단점이 그렇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김수현 씨는 또 연기를 병행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힘들진 않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TV에 나오고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캠코더 같은 걸 하면 혼자 막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뭐 연기하고 기상캐스터를 병행하는 게 힘들지는 않아요. 스케줄만 잘 맞는다면 더 많이 하고 싶고. 이제 조만간 YTN에서 새 기상캐스터 뽑아야 돼요. 근데 이 양반. YTN 소속인데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저희는 이제 소속 자체는 프리랜서 소속이고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국에 뭐 연기나 뭐 CF나 영화를 찍어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우리 시청률에 같이 또 상승을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적극적으로도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꼼짝 못하게 했지. 꼼짝 못하게 했죠. 프리랜서인데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 다행히 여기도 이렇게 옆 동네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이익선 씨가 90년대의 최고의 기상캐스터가 아니고 지금 그 정도의 인지도와 인기였으면 그냥 돈 엄청 벌었어요. 그냥 TV 틀면 나왔겠죠. 근데 저는 지금 만약에 오디션 보면 안 될 거예요. 왜요? 기럭지가 짧아서. 요즘에는 풀샷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오디션에서 걸러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옛날에 태어난 게 참 행운이에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요즘에 다시 또 이렇게 간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다시 가요? 김수현 씨 아까 연기 얘기했는데 네네. 우리가 아까 노래도 맛을 좀 보여주셨으니까 연기도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와, 좋아, 좋아. 그리고 제가 네. 뭐 이제 아침인데 너무 무거운 연기를 하면 좀 피곤하시니까 좀 재밌는 연기로 해서 짧게 좀 한번 좋아요. 네. 좀 자리를 진짜 한 번을 안 빼는 이게 끼가. 야, 이게 진짜. 장면 설명드리면 실제로 영화 그 만남의 광장이라는 영화에서 유승범 씨가 카메오로 나와서 했던 지뢰를 밟고 있다가 며칠이 바로 그 장면 기억나. 있었던 그건데 제가 한번 살짝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여기 검은 게 지뢰라고 생각하면 카메라 요 한번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지나가는 사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러다 뒤지면 시체도 못 찾을까 지뢰맞게 지뢰는 밟아가지고 내가 다시 내가 지뢰를 태어났는데 내가 유서까지 쓴 마당에 자신 있게 발 한번 떼고 죽자. 가자. 못 가. 할 수 있어. 김지현 할 수 있어. 가자. 하나, 둘, 뒤집혔다. 뒤집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었어. 왜 안 터져? 왜 안 터져? 왜 안 터져? 터져야지! 내가 며칠을 밟고 있어. 터져야지. 진짜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보세요. YT
걔는 새로 뽑아야 된다니까, 사람. 아, 너무 오랜만에 연기를 해서 좀. 올 12월 개봉 영화에 나오는 걸로. 김태현 씨 어때요? 김태현 씨가 보기 어때요? 아, 저는 이런 연기하는 거 못하거든요. 네. 이런 긴 호흡이 하다가 이 호흡이 한번 끊기거든요. 이 흐름을 계속 갖기가 진짜 힘든데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지금 기상캐스터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보면 연기학원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진짜 잘하시네. 정말 이런 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기상캐스터가 정말 인기 직종인데 이거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공고를 자주 봐야 돼요.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이 공고가 지금 끝나기 때문에 공고하는 거 잘 보시고 그리고 자신만의 좀 끼를 좀 많이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날씨를 좀 많이 모니터하면서 그 다른 방송들에서 어떻게 멘트를 쓰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보통 오시면은 딕션이라고 하죠. 우리 발성 발음은 좋은데 원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익선 씨도 후배들한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좀 관심이 있길 바래요. 추워하는지 더워하는지 슬퍼하는지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시를 좀 많이 보면 날씨를 표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인문학적인 소양까지 요구를 하시는 굉장히 거예요. 유리하죠. 예. 긴 문장을 짧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시적인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그러면 단어 선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물론이죠. 네. 예. 바로 시집 사러 갑니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익선 씨는 항상 우리가 젊은 모습, 발랄한 모습, 그 날씨 전해주는 모습 봤는데 지금은 이제 애기 엄마잖아요. 네. 애들 많이 컸어요? 네, 중3, 중1이에요. 아유,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예. 그 엄마, 학부모님들도 좋아하겠어요? 같이 다니면? 절 어려워하죠.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예. 오늘 하여간 두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즐거웠는데. 네. 김수현 씨한테 이거 물어봐도 될까 모르겠는데. 어떤 거요? 앞으로 계획을 물어보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네, 일단은 제가 기상캐스터가 본업이니까 많은 분들이 날씨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 없고 문제 없고 또 오히려 좀 많이 날씨로 인해서 더 즐거운 하루를 즐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 그리고 연기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보여드려서 재미난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가기 전에 사인해주고 가. 아니, 난 이분은 조만간 뮤지컬 같은 거. 그래, 맞아요. 네? 그죠? 네, 충분해요. 목소리도 좋으셔서. 이익선 씨 다시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제 꿈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인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든 뚱뚱한 사람이든 누구든 날씨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제자들, 후배들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많이 좀 도움을 주고 길러내는 게 꿈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만나면서 정말 반가웠고요. 감사합니다. 김수현 씨 이렇게 재주가 많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 오늘 인터뷰하면서 저희가 드는 생각은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좀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되겠구나.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뭘 분발해야 되나? 노래를 좀 하시는 게. 자, 이번엔 연예가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연예 랭킹 갑니다. 안녕하세요. 연예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첫 번째 소식 키워드입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 마약 투약 혐의 소식인데요. 귀화 연예인 1호이자 그리고 친근한 이미지, 친근한 아저씨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 키워드입니다.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기부한 스타들인데요. 최근 강원 산불 피해 지역 복구에 구호 손길을 내밀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기부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기업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까지 이렇게 기부 행렬에 나서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인지 3일 만에 무려 기부금이 15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예인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필로폰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언제부터 마약 투약하셨나요? 투약은 혼자 하셨나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부분에 연예인 기부 행렬 얘기가 있었는데 아주 훈훈하네요. 하여간 우리 국민들이요, 이 국가적인 재난이 있고 국가의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팔 벗고 발 벗고 나섭니다. 우리 연예인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네. 훈훈합니다. 네, 이에 대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정아 기자, 네,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사실 뭐 기부 소식보다는 먼저 조금 좀 어두운 소식부터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지난 8일 오후죠.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마약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 체포가 됐습니다. 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로버트 할리 씨가 지난달 말이죠. 마약 판매 체계 계좌에 수십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로버트 할리 씨 하면 정말 옆집 푸근한 아저씨 이미지인데 정말 이 기사를 믿지를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사실 네티즌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식이냐, 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는 미국 출신이잖아요. 1986년부터 국제 변호사로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예능 프로그램, CF 정말 많은 방송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부산 사투리를 한다. 이런 굉장히 신기한 점 그리고 특이한 점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 연예계에서 40년간 특유의 입담과 센스로 사랑을 받아온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해서 귀화한 한국 연예인, 그러니까 귀화한 연예인 1호인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본인은 스스로 그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을 한 건가요? 네, 놀랍게도 인정을 했습니다. 로버트 할리 씨는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 SNS로,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연락을 한 뒤에 지난달 중순 필로폰을 구입하고 또 이달 초에 투약을 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범행 사실을 인정을 한 건데요. 경찰이 진행한 이 간이 소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간이 검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그러니까 열흘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음성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경찰은 모발 그리고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수사연구원에 보내서 더욱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실한 이미지의 할리 씨인데 왜 마약 투약 이유라도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아직 없는데요. 마약 투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함께 투약한 동료가 있습니까? 주로 어디에서 투약하셨습니까? 마약을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취재진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일관되게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똑같이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고개를 숙인 채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은 그럼 어떻게 알고 체포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등꾸마 줄기를 캐듯이 한 명을 이제 검거를 하면 연속해서 나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경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인터넷과 SNS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로버트 할리 씨가 범행을 한 정황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SNS 등 이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일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약 거래 의심글 등을 집중적으로 경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마약 판매책으로 추정이 되는 한 글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SNS 계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로버트 할리 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됐었고 또 지난달 말에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 원을 로버트 할리 씨가 송금을 한 이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송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대요? 네, 경찰에 따르면 로버트 할리 씨는 지난달 중순 이제 직접 은행을 찾아서
은행 계좌로 현금 수십만 원을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 마약 거래 사실이 좀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현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행 CCTV에도 이 돈을 입금을 하고 있는 로버트 할리 씨의 모습이 찍히기도 해서 네, 사실 비난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송금 사실 말고 다른 정황 증거도 또 있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이죠. 로버트 할리 씨를 체포한 뒤에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이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주사기 1개를 발견을 했고 이것을 압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연예계 그 마약 수사 있고 막 이러면 지금 이제 로버트 할리 씨인데 누구하고 했느냐 그리고 다른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관심거리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구매한 필로폰의 양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몇 명이서 했다, 혼자서 했다 이거는 아직 말을 못할 것 같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로버트 할리 씨 혼자서 투약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버트 할리 씨 그 루머도 굉장히 많이 돌고 루머. 사실 이 부분이 또 가족들이 상처를 2배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루머가 양상이 되고 있는데 로버트 할리 씨가 일단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 로버트 할리가 우리 아들이 좀 철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도 하고 뭐 카드를 많이 써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점들을 들어서 네티즌들은 이 필로폰 투약 혐의 의혹을 로버트 할리 씨에서 이제 아들까지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냐면 사실 로버트 할리의 아들이 투약을 한 것인데 로버트 할리가 아들을 걱정해서 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가족까지 공격하는 루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떤 입장을 좀 내놨나요? 네, 관련해서 로버트 할리 씨의 부인이 나섰습니다. 이 명현숙 씨인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들의 혐의를 아버지가 뒤집어 쓴 것 아니냐라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의심한 가치도 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할리 씨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아, 그래요? 그럼 뭐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놀라웠었는데요. 이번이 무려 3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 그리고 또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연속해서 거의 3년 연속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인데 마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할리 씨는 2017년 그리고 지난해 초에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요.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있습니다. 이 A 씨가 나는 로버트 할리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아니 이번에는 이제 로버트 할리 씨가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2017년, 2018년에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혀 몰랐는데 그런 거는. 사실 당시에는 이제 추정만 있지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물증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청 마약수사대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안양동안 이 경찰서에서도 A 씨의 진술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추진을 했는데 로버트 할리 씨가 당시 돌연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려서 혐의 입증을 실패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한 달 뒤에 로버트 할리 씨가 이제 귀국을 한 후에 조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로버트 할리 씨가 모습이 굉장히 조금 의혹을 살만합니다. 뭐 어떤 부분? 일단 머리를 삭발하고 온몸의 털을 다 제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이 할리 씨에 대한 모발 검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머리를 다 밀어버리니까. 그래서 소변으로 마약 투약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별다른 약물이 당시에는 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럼 제모 같은 거를 온몸을 다 했으면 다른 그 조사는 못 하는 건가요? 검사 같은 거는? 그런데
이 안양동안경찰서의 경우에는 한리 씨의 몸에 남아있던 털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가슴털이었는데요. 이 가슴털을 뽑아서 마약 검사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슴털이라던가 이 코털 등 다른 채모로도 마약 반응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빨리 자라는 머리카락과는 또 이게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이런 다른 털은 좀 느리기 때문에 약물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이 되더라도 투약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마약사범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삭발이랑 왁싱 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할리 씨의 행동 등을 봤을 때는 마약을 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로버트 할리 씨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녹화를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일단 VOD 다시 보기 서비스에서는 모두 이제 드러낼 예정이고 아예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전에도 조사를 했었구나. 자, 이번엔 이 안타까운 소식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주 훈훈한 소식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부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강원 그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 기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MC들이에요. 일단 전국 제9호협회에 따르면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강원도 화재 지역 그 피해 지역을 돕는 데 써달라라고 하면서 5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요. 또 다른 국민 MC 유재석 씨 같은 경우도 이재민들을 위해서 희망브릿지 제9호협회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영자 씨도 뭐 기부했다는데 네, 이영자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랄 뉴스였어요. 왜냐면은 그 소속사에서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영자 씨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이제 기부를 했는데요. 산불 피해를 위해서 따로 상금을 낼 만한 곳이 있느냐라고 소속사에 질문을 했는데 소속사에서 뭐 그냥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따로 기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소속사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연예계 인꼬 부부 우리 신혜라 차인표 부부하고 이병헌, 이민정 부부도 동참을 했다고.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통큰 기부를 했는데요.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 같은 경우는 희망브릿지 전국 제9호협회에 각각 성금이 1억 원씩을 냈어요.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측에서는 지난 6일이죠. 강원도 산불 피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동 가정을 후원해 달라면서 이병헌 씨 그리고 이민정 씨가 1억 원을 기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이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좀 확보하기를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안전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참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뭐 김우빈 씨는 투병 중에 기부를 할 만큼 또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스타들뿐이 아니고 각계각층에서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양하게 기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하루빨리 산불 피해 복구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한 기업인 그 재단법인 에이스 경함의 안유수 이사장이 또 산불 피해로 또 화재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3억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안 이사장은 2010년부터 부상 소방관의 치료비 또 순직 자녀 장학금 등 해서 15억 원을 기부했고요. 30년 가까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네, 정말 유명한 스타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이스 경함의 안유수 이사장까지 기부를 하면서 훈훈한 소식들이 또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뒤에 이렇게 기부로 이어지는 우리 연예인들 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까 날씨 우리가 2번 알아봤잖아요. 이제 오늘 진짜 날씨입니다. 네, 오늘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친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또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야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원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빗줄기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상황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우산을 거의 들고 있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약간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강원도 대관령은 23.6cm에 달하는 제법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비는 오전 중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의 비와 눈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도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으니까요.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최고 8cm로 강원 남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비의 경우 영동과 영남에 5에서 10mm,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와 제주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강풍은 여전합니다. 남해안과 영남해안, 제주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까지 남해안과 영남해안에 초속 10에서 16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외 해안과 내륙에서도 초속 7에서 12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보통 초속 10m 정도면 간판이 흔들리고 허술한 경우 날아갈 정도입니다. 때문에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비가 내리며 전국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비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평소 20분의 1 수준도 못 미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하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중부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보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들어와 서울 9도, 강릉 6도, 전주 12도, 울산 10도 등 평년보다 5에서 10도 정도 밑돌아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일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바람에 여기저기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벚꽃 구경을 못해서 이대로 놓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일요일 비 예보가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벚꽃 향연 가득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날씨였습니다. 모처럼 제법 넉넉하게 이렇게 대지가 적셔져 있어서요. 네. 그래도 저 상쾌한 아침 기분이 듭니다. 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